아침 일찍부터 신나게 춤추는 3인조. 택시 회사 아저씨 2명이 유튜버와 함께 SNS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ちょっと遅かったか。ここはタクシー会社ですよね。あ、そうです。はい。ドライバーさんをちょっと募集するんで、とりあえず顔だけ広めようと。しんどくないですか。いやもうだから1回ワンテイクで終わりです。はい。練習しません。 호언장담했지만 まだまだまだ。はい。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주는가 봅니다. 이번엔 한 템포 늦습니다. いや。 그래도 60대라는 나이를 잊은 듯 열심인데요. 이날 땀 흘린 대가로 자연스럽게 완성됐습니다. 반응도 폭발적인데요. 조회수가 1000만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젊은 층까지 사로잡은 비결은 뭘까요? 笑いって若い人も年配の人も同じじゃないですか。今の地位だとか年齢に縛られてしまうとね、なんか肩身狭いかな。どんどん食べて踊って痩せて太ってっていうその順番で一生懸命頑張って。はい。 초고령 사회 일본의 택시 운전사 평균 연령도 60세. 하지만 이 회사는 훨씬 낮습니다. じゃあ本日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저씨들의 활약으로 최근 젊은 연령대의 입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溝口本部長の TikTok の活動はご覧になったことありますか？見たことありますよ。溝口さんみたいに、楽しい感じで働けたらなって思います。 혼식하는 청년과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얘기를 건네는 아저씨들. 本当早いでしょ。早いよね。一番好きなやつを先に食べとかないと取られちゃうんだよ。これが長男の悲しさなの。それを言わないでくれて。でも大変だよ。飯ちゃんと食ってんの？あんま食ってないかも。お弁当とかそんなのが多い。 친근한 아저씨들의 인기는 다른 데서도 화제입니다. 지역의 평범한 아저씨들을 게임 캐릭터처럼 소개한 이른바 아저씨 도감. 레벨은 나이를 뜻하고 약점에서 특기까지 알려주는데요.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인구 5만 명의 소도시에서 아저씨 도감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획한 공무원들에게 물었습니다. こちらおじさん図鑑ですがタダでお渡しするんですけど、今アマゾンでは3000円で売ってます。こんなに観光資源がそんなにないんですよ。こういったおじさん一人一人が地域の観光資源として非常に役に立っているというか。 도감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레벨 57의 아저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아저씨일까? 저 아저씨일까? 정답은 이 익숙한 손놀림의 주인공, 바로 이발소 주인 오치 씨입니다. 이발소가 아저씨들의 사랑방이 되면서 아저씨들의 아저씨라고 불린다는데요. 오치 씨가 하는 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역신문의 특별통신원. 제보를 받으면 이발소 일이 없을 때 곧장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취재 의뢰는 대회를 앞둔 중학교 육상부를 만나 각오를 전하는 것. 太田君、どうですか、調子は。週末にちょっと体調崩してしまって。やっぱ緊張します。もうこういうことがめったにないんで、やっぱりこれからも頑張っ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ことはありますね、たくさん。 남다른 애향심이야말로 지역을 대표하는 아저씨로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입니다. 県内もしくは県外の人にもね知ってもらえれば、それを使命を通してそれがこの町の活気になってるんですね。 아저씨들이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는다는 아지트. 이들이 아저씨 도감에 실리면서 깨달은 제대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많이 웃고 친구들과 즐기면서 미래 세대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것입니다. レベル上がってきますから、やっぱ自分もやっぱり磨いていかなくちゃっていうか。こうやるああいう上でって言っちゃなんないと思うんですよ。若い子が先輩の姿を見ながら育てばいい。若い子たちに発信を逆に俺らが発信をしていく。 지금까지 PD 특파원 전인태였습니다.
뭐랄까요. 중년 남성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그런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훈함과 달리 일본 정국은 지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때문인데요. 도쿄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인태 PD 특파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성적표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참의원, 그러니까 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과반 유지에 필요한 50석을 목표로 했지만 39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민당이 중심이 된 정권에서 창당한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소수 여당이 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야당이 합심해 특정 야당 대표를 지지하면 자칫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 구조적으로 중장기적 불안정 상태에 빠졌다라고 해석하는 현지 언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지난 23일에는 자민당 출신 3명의 전직 총리들과 면담을 했는데 오랜 정치적 라이벌인 아소 전 총리가 이시바 총리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는데요.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8월 말 퇴진할 거라는 언론 보도도 부정하면서 당분간은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등 진행 중인 현안을 내세우며 여론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인대 PD 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자민당으로선 이번 선거 결과가 정말 뼈아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중의원 선거부터 해가지고 도쿄도의회 선거는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를 지금 당한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극우 성향이었던 참정당 같은 경우는 15석을 얻으면서 돌풍을 일으켰죠. 네. 그 이 당 슬로건이 일본인 퍼스트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랑 비슷해요. 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일종의 일본판 마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백신 무용론이나 일본 핵무장 그리고 뭐 경제 위기가 잘못된 외국인 정책 탓이라면서 외국인 배제를 하고 있어서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일본 우선주의에 유권자들이 반응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게다가 이 상황에서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은 잡음이 계속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역 합의가 서면 합의가 없이 어떤 발표된 그 자체여서요. 미일 간의 어떤 시행 시점이나 이행 방식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먼저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본을 이제 충격에 빠뜨렸던 상호 관세는 15%로 낮춰졌고요. 네. 사활을 걸었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는 12.5%로 낮춰지면서요. 기존의 2.5% 관세에 더해서 최종 15%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낮아졌네요. 근데 워낙 처음에 상호 관세가 높았던지라 일본 내에서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낫배드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없었던 관세가 15%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자체의 부담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분기별로 이 이행 과정을 평가를 할 거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분기별로 이게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면 다시 25%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협상을 한 건데 이렇게 돌아간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래도 이게 정말 그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인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어떤 강압 정책을 갖다 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제가 일전에 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 미국이 매력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의 핵심 이익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일본이 협상한 내용이 우리와 겹치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 일본과의 협상을 기준으로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돈을 내라는 압박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이제 5,500억 달러인데요. 네. 올해 일본 국가 예산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일본이 2배 이상이죠. 그리고 엔화도 준 기축 통화에 해당이 되는데도요. 네네. 일본 내에서 이 5,500억 달러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했다고 알려진 금액이 4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절대 규모에서는 5,500억 달러인 일본보다는 작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차이 등을 감안을 해보면요. 현실적으로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부담스럽죠. 미국이 정한 그 협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디 잘 되면 좋겠습니다.